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 1.2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고점을 넘겨놓고 단 하루 딱 쉬고 다시 재차 시원하게 뽑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고요. 코스닥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큰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주가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제가 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죠. 이 양극화 부분이 뭐 거래소건 코스닥이건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오늘 3.66% 올랐고 SK하이닉스가 4.74% 상승 마감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까지 5% 넘게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확실히 대형주 쪽으로 돈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원래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대형주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분에 있어서 1.27%라는 상승분에 있어서 좀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최근 장세는 뭐 저같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단기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미는 없는 장이 아닌가 싶어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재밌으려면 좋은 뭐 대장 테마가 좀 출연을 해주고, 뭐 개별 종목이라도 좀 강한 놈들이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는 애들이 없고, 종목수 자체도 되게 적고요. 양봉을 뽑아놓고 윗꼬리 달고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오늘은 서원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얘도 보면은 동시호가 때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게 딱 상한가 닫아주는 이런 힘 있는 종목들이 좀 안 나오고, 점점 이 주포의 이 핸들링 자체가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게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나의 계좌는 시장 대비 좀 별로 그렇게 큰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게 뭐 사실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지수의 상승과 하락보다는 어떤 장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장세인지, 테마주, 뭐 좋은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는 장세인지, 상한가를 잘 가주는 장세인지, 윗꼬리를 많이 다는 장세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장에도 보면은 그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장세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요런 장세를 파악하는 능력,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잘 타는 능력이 데이 트레이더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뭐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리는 해놨는데, 뭐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완료되고 나서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없었다. 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띄웠고, 미국에서 건강보험 세금 폐지 기대로 헬스케어 업종이 뭐 강세를 뭐 보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지금 굉장히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내년에 5G에 150조 투자한다는 뭐 내용도 있었는데, 뭐 전혀 오늘 뭐 5G 섹터에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를 좀 제안을 했고, 그 와중에 남북 철도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는 게 사실이었으나, 바로 또 미국 측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 아니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서, 오히려 이 얘기가 안 나온 것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그 북미 관계의 좀 흐름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남북 경협주는 저도 물론 저번 주 방송 때인가에서도 저도 언급을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악재가 출현하고 북미 관계가 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데도 주가는 하방 경직을 띄었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도 지금 거의 이 만 원이라는 아난티를 예로 들면 이 만 원이라는 기준가에도 왔죠. 여기를 깰지 또 한번 지지해 줄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악재에 의한 하락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호재가 나오면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나리오는 한번 짜보고 들어갈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이제 언급을 했던 적은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인다.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보다 좀 적어 보이거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웬만한 호재에서는 또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북경협주는 당분간은 잠시 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뭐 호재거리 예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중한 돈을 베팅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잠깐 살펴볼게요. 17일이죠. 오늘의 주도주는 대형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넣어놓기만 했고 사실 오전장까지는 시장에서 핫하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참 재미가 없었고 저도 오전에는 매매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이낙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원이 대장으로 치고 나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죠.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수산중공업이 또 급등을 했고요. 뭐 이제 특징주로는 요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DB하이텍,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요렇게 세 종목이 오늘 굉장히 멋있는 상승을 좀 보였어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뭐 여기가 지금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한번 뽑아줄 때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더 갈 거라고 추격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가 아닌가 싶어요. 매수를 하시려면 좀 충분히 좀 조정을 받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칭가스 관련주였던 뭐 솔브레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리한 하락을 보였는데 잘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이고 동진세미캠도 멋있네요. 좋네요. SFA 반도체는 오늘 일단 어제 전고점 넘겨놓고 하루 정도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오전장 정도에 뭐 HLB랑 신라젠이랑 이쪽으로 돈이 오랜만에 좀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매도세가 좀 어마어마하다. 뭐 공매도 플러스 뭐 차익 실현 매물이겠죠. 어찌됐건 HLB는 이 10만 원이라는 기준가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HLB라는 종목의 어떤 기준가가 10만 원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의 어떤 뭐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주가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뭐 장중에는 뭐 한 5%까지 올랐었는데 거래량이 안 붙더라고요. 저도 얘가 만약에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 매매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붙질 않아서 일단은 오늘 그냥 요런 식으로 요런 정도로 마무리가 돼 버렸고요. 메지오는 오늘 이렇게 이쁘게 얘도 이제는 기준가가 이 정도 가격이 돼 버린 거죠. 14만 원 근처. 이 가격대를 이제 깨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이 종목도 뭐 중장기로 한번 내가 들고 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바닥을 한번, 두 번, 세 번 다지고 돌리는 모습 좋아 보이고요. 근데
뭐 또 이제 이 수급이란 게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언제 또 지금 시총 상위주라고 표현을 하는 HLB,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헬릭스미스, 또 메지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이 지금 네 종목의 공통점은 더 떨어질 구간은 없다. 그러니까 하락은 제한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할 수 있겠죠. 근데 단 언제 오를지도 의문이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군가 땡겨줘야 되는데 그 땡겨주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고 오늘 뭐 시장 오후장에 이낙연 관련주들이 좀 꿈틀꿈틀 대다가 서원이 결국은 상한가를 말아줬는데 얘가 동시호가의 상한가를 말아줬어요. 좀 어렵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요즘 장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서원을 한 번 먹고 한 번은 손절했어요. 그리고 수산중공업도 장중에 좀 꿈틀꿈틀 대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지명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 일단은 윗골이 좀 달고 마감을 했는데 내일부터 또 이렇게 채우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뭐 급등주 테마주 중에서는 뭐 이낙연 관련주, 정세균 관련주 요 정도밖에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오늘 저희 리딩반은 젠백스라는 종목을 뭐 잘 파신 분들은 익절을 하셨을 건데 조금 뭐 못 파신 분들은 본절 정도 하고 나오는 매매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12월 13일 날 금요일 날 요때 이렇게 11선 지지를 보고 지금 3일 동안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올리려는 세력과 내리려는 세력, 그러니까 뭐 올리려는 주포와 공매도와의 싸움이 굉장히 볼만했던 구간이었고요. 결국 한 번은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때 진입을 했어요. 근데 어제까지 이제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얘가 저항 구간이 33,800원, 뭐 34,300원 요 정도라고 봤을 때 요 정도 채워놨으면 오늘은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어제 이제 젠백스 지오가 대주주 지분이 좀 줄어들면서 매각 이슈가 악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하락했고 오늘 시가가 많이 떨어졌죠. 종가도 5% 정도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종목 자체를 오래 보유하고 있기가 좀 찝찝해지는 상황. 물론 젠백스란 젠백스 지오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바로 좀 가지 않으면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전에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33,100원이나 150원이 매수가고 제가 이제 리딩 할 때 수수료를 고려를 해서 그냥 마이너스 0.5% 정도 빼버리기 때문에 오늘 33,000 제가 사인이 400원, 300원 요 정도 나갔습니다. 저도 개인 매매를 오늘 약간 좀 멘탈이 털리는 오랜만에 일마감으로는 좀 손실을 본 날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오전에는 제가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얘가 이제 최대주주 변경 재료로 일단 급등을 하는 애였고 이 의미 있는 전고점 가격대를 넘겨주는 양봉이 출현을 했는데 요 구간에서 따라잡기에는 재료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여기 전고점인 이 부분까지 눌림을 다시 주면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정도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짠 거고요. 요 가격대 1,500원 요 정도 가격대에 들어갔는데 보통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는 요렇게 좀 지지다가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와줘야 좋은 모습인데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짧게 일단 손절을 했고요. 오전에 매매할 종목이 진짜 너무 없어서
오늘 하루 그냥 매매를 안 할까 이렇게 그럴 정도로 좀 그냥 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원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이렇게 전고점이 넘어주기 전까지는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21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자리로 볼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막 상승이 일어날 때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눌림의 자리에서 요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일단 오전에 한번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약간의 이제 팁을 드리자면, 보통 고가를 형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후장에 횡보를 하는 주가 패턴이 많이 보이죠.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횡보를 하다가 떨구는 애들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단순히 횡보를 하고 그러니까 횡보라는 건 추세 자체가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은 그래도 상방으로 볼 수는 있지만, 횡보를 할 땐 이런 구간에서는 잘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얘 뭐 매집이야, 모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요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쳤을 때 뭐 2280원이란 이런 가격대예요. 근데 이런 가격대에 이제 내가 매수했을 때 확률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확률 자체가 사실은 거의 반반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확률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응하기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얘가 여기서 추세가 톡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경험하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투매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뭐 손 쓸 틈도 없이 바로 뭐 마이너스 3%, 5% 이렇게 물리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팁은 이런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틀죠. 이런 식으로 요 박스권 상단 부분을 넘겨주면서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내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좀 짧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손절선을 여기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했는데 추세 트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하다 툭 떨구면 여기서 손절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 기껏해야 1%, 2%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하기도 편하고 확률 높일 수 있는 매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일단 한 입을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 요런 자리에서 좀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날 이제 장중에 뉴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이 뉴스에 대한 판단이 좀 어찌됐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잘못 판단했나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직을 물러나게 되면 이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뭐 가장 뭐 핫한 재료라고 하면 대권 행보를 앞으로 보여가는 게 가장 큰 재료가 되겠죠.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오른 게 이게 그러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지명됐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수산중공업은 올랐고요. 서원은 약간 좀 조정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으로 재료가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또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소멸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총리를 사퇴하는 게 확실해진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앞으로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호재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사실 손절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통 오후장에 하는 매매들은 이런 식으로 넓게 영역을 잡고 제가 들어가고, 이 영역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보통 그런 눌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짧은 선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넓게
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손절할 자리는 원래로 보면 아니었는데 요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되는 것이라면 좀 하락이 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손절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최저점 손절이 돼버렸고 이렇게 급등 나왔고 오히려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버리니까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저 개인 매매는 좀 손실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매너 있게 좀 정직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종목, 그런 A급 종목들이 많은 장들이 수익 내기 편하죠. 근데 오늘 뭐 서원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동시호가에 상한가 말아버리면 이거는 참 힘들죠. 주가의 흐름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이낙연 관련주는 지금 서원이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 대창 있고 이월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SDN도 있고 일단은 서원이 대창이 오늘만 봐서는 2등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관련주는 수산중공업이 일단은 대장이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출판사가 이렇게 고점을 3번을 찍고 생각보다 조정이 깊어요. 제가 생각하는 조정의 이 라인이 한 24,5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지금 어떤 반등의 타점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워낙 기준봉 세울 때만 강하고 요렇게 이제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심심치 않게 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출판사도 지금 뭐 상한가 마감시킬 때 거래 터지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 3일째 거래량은 감소는 했지만 이거를 뭐 무조건 세력 안 나갔으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등은 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또 무작정 홀딩하기에는 최근에 보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종목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에 뭐 한국화장품은 뭐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뭐 다뤄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얘는 23일, 24일 뭐 한중일 정상회담 근처로 해서 뭐 한번 움직이는지 혹은 또 시진핑의 방안이 혹시라도 얘기가 또 한번 다시 흘러나온다라고 하면 뭐 한번 움직일 수 있는지 봐야 되겠고 오늘 너무 아까웠던 거는 코스모화학입니다. 어제 참 좋아 보이기는 했고 종배도 고려는 했는데 일단 얘도 지금 바닥권에서 얘가 지금 역사적 바닥권이었죠? 아니구나. 아무튼 이 지리한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일단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한 여기서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좀 길게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학이랑 지금 한국큐빅이랑 이렇게 보면은 패턴은 거의 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장대 한번 뽑고 윗꼬리 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횡보하면서 버티다가 쭉 뽑아주는 코스모학이 그랬죠. 한국큐빅도 거래가 조금 너무 적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재료가 그러니까 조금 걸리는 거는 거래 대금과 재료 문제. 갤럭시 뭐 이제 S11에 홀로그램 탑재 한다는 소식으로 일단 뭐 급등을 했는데 거의 뭐 이제 어찌 됐건 개별 재료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K K폴릭텍도 전고점 넘겨놓고 일단은 이 부근을 뭐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잘 조정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파마랑 텔콘 RF 제약은
이제 요것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비보존 임상 3상 결과 발표 데이터를 받는 게 20일이고 20일 날 받으면 뭐 한 3, 4일, 뭐 길면 한 5일 걸린다고 하니까 요 또 근처까지 좀 눌렀다가 임상 발표 앞두고 또 한번 끌어올릴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CMG 제약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요 4080원 뚫으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뚫고 마감을 했고요. 아까 시간에서도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아, 이거 CMG 제약이랑 뭐 또 다른 종목 중에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희 리딩반은 어찌됐건 이제 다른 종목을 좀 샀는데 CMG 제약 내일 한번 어떻게 흐름이 연출되는지 갭 띄우고 뭐 이렇게 봉 한번 뽑아주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